이전 영상에서는 스웨덴 생활의 장점에 대해 챗GPT와 대화를 나눠보았고, 이어서 스웨덴 생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 즉 단점에 대해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챗GPT가 내놓은 답변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스웨덴 생활의 단점들 위주로 대화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웨덴에 살면 단점이 뭐야? 스웨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생활 환경을 제공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기후. 스웨덴은 북유럽에 위치하여 겨울에는 긴 어둠과 추운 날씨로 인해 우울증이나 계절성 우울장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고비용. 스웨덴은 일반적으로 생활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높고 소비자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생활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3. 언어. 스웨덴어는 스웨덴의 주요 언어이며 스웨덴에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스웨덴어를 배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스웨덴은 개인의 자율성과 개인적인 공간을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따라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고려하여 스웨덴에서의 생활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없어? 몇 가지 추가적인 단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5. 높은 세금. 스웨덴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고소득층에게는 더욱 높은 세금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6. 직장시장 경쟁. 스웨덴은 경쟁력이 높은 직장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이민자나 외국인에게는 취업이 어려울 수 있는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언어와 문화적 차이. 스웨덴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처음에 언어적인 장벽이 있을 수 있고 스웨덴 문화와 관습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8.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스웨덴은 개인 주도의 생활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9. 정부 제도와 규제. 스웨덴은 정부 제도와 규제가 강력한 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규제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들은 스웨덴에서의 경험과 개인의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웨덴 기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특히 낮이 짧은 어둠의 계절인 긴 겨울은 매번 견디기 어려워. 이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일이야. 맞아요. 스웨덴의 기후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특하고 도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북쪽으로 갈수록 위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겨울 동안 일부 지역에서는 여러 주 동안 해가 뜨지 않거나 매우 짧은 시간 동안만 떠서 일정 기간 동안 어둠이 지속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계절성 우울증이나 에너지 부족감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 사회적인 활동, 영양 상태의 유지 등 일상적인 관리 방법을 통해 겨울 기간 동안 건강과 기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겨울 동안 스웨덴인들은 루체티드, 루시어, 축제를 진행하여 빛을 기리는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사람들에게 양성 에너지와 활력을 불어넣어 겨울 동안의 어둠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루시아는 루체티드가 아니라 루시아라고 발음하는 거야. 네, 죄송합니다. 루시어는 스웨덴어로 루시아라고 발음되는 행사입니다. 루시어, 축제는 스웨덴에서 매년 12월 13일에 열리는 전통적인 행사로 어둠의 계절에서 빛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루시아는 스웨덴어로 빛의 여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세금은 정말 무섭긴 해. 물론 국가를 위해 쓰이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삶의 모습에 따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세금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입니다. 하지만 세금이 높아질수록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에서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므로 이해하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세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은 항상 논의의 대상이며 이는 정치적인 이슈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세금이나 세금 분배에 대한 불만이 있을 때에는 정부 및 관련 기관과 대화하고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스웨덴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 버스, 지상열차, 지역기차 등 연착화 취소가 빈번한데 이는 특히 겨울에 더 심해. 이런 문제가 매년 반복되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야 되는데 매 겨울마다 똑같은 문제로 고생하는 게 너무 불만족스러워. 저는 2021년 9월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신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중교통 시스템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1. 기후 조건 대응.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오거나 얼어붙는 날씨에 대비해 비상계획과 특수장비를 마련하고 운영한다. 2. 유지보수 및 갱신. 시스템의 신뢰성과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한 유지보수와 장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3. 운영 및 스케줄 관리. 운영팀은 교통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스케줄을 조정하여 운송 수요에 맞추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4. 통합된 정보 시스템.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은 승객들에게 최신 운행 정보를 제공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통 관련 당국에 문제를 보고하고 제안을 제공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병원도 마찬가지야. 간단한 진료 받으려고 예약하려고 하면 최소 2주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고 응급실에 가도 최소 3시간 대기해야 되는 게 말이 되냐고. 곧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만 의사를 즉각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두렵고 무서워. 스웨덴 의료 시스템은 정말 문제가 많아. 저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현재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최신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 밀도, 의료 인력수, 환자 수 등이 그 예입니다. 스웨덴의 경우 인구가 적은 나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의료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다면 해당 문제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웨덴 의료 시스템에 대한 문제와 불만은 공공연한 사실인데 너는 왜 스웨덴 단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은 거야? 저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공공연한 사실을 직접 확인하거나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웨덴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최신 동향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의료 시스템은 많은 도전과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국가의 의료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행정기관도 마찬가지로 서류 접수, 처리, 문의할 때 답변을 받기까지 최소 2주에서 최대 5주까지 걸리는 게 불만이야. 저는 2021년 9월까지의 지식만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스웨덴 행정기관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스웨덴 행정기관은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프로세스의 복잡성, 인력 한계, 공공서비스 요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응답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스웨덴 행정기관으로부터 응답이 지연되고 있다고 느낀다면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나 공식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나 전자문서 접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스웨덴 행정기관이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지 너가 어떻게 알아? 저는 GPT-3.5 모델로서 텍스트 기반 정보를 통해 일반적인 내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습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넷 문서, 책, 뉴스 등을 학습했고 그중 일부는 스웨덴 행정 시스템에 관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웨덴 행정기관의 내부 동작이나 개선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정부나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보도자료, 정부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내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스웨덴은 문화예술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여러모로 많은 것 같아. 공연, 전시, 이벤트 수와 종류가 적고 퀄리티도 낮은 축에 속한 것 같아. 좀 허접하다고 해야 되나? 스웨덴의 문화예술에 대한 평가는 개인적인 경험과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문화적으로 풍부한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작가인 스트린드베리, 스트라인드버그와 문학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인 산트, 사트리와 같은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배출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행사의 수와 다양성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기대와 선호도에 따라 스웨덴의 문화예술을 허접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와 다른 인상을 받을 수도 있으며 스웨덴의 문화예술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웨덴은 땅덩어리도 넓은데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그리고 대부분 유료이고. 이 문제로 얼마나 애먹었는지 몰라. 너무 불편해. 스웨덴에서 공공장소에 화장실이 부족하거나 유료인 경우에 대해 불편을 느끼시는군요. 화장실이 유료인 경우는 일부 공공장소나 상점, 카페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장실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료 화장실은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편리하며 유지보수 상태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와 지방단체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부나 주요 관광지 등에 대중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공간에 무료 화장실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웨덴 유료 화장실이 더러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스웨덴 지하철 화장실은 유료인데 정말 더러워.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스웨덴의 지하철 화장실이 유료이며 더러운 경우가 일반적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 화장실이나 유료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거나 불편한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화장실의 청결 상태는 관리자들의 노력과 사용자들의 예의와 청결 유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웨덴 지하철 화장실이나 다른 공공장소의 화장실이 청결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단체나 관리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미용 비용은 터무니없이 비싼 것 같아. 여자 머리카락 자르는데 800크로나가 말이 돼? 저는 2021년 9월 이후의 정보를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스웨덴에서 여자 머리를 자르는 데 드는 비용은 800크로나보다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의 미용 비용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으므로
현지의 미용실이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실제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스웨덴 미용 비용은 왜 그렇게 비싼 거야? 스웨덴이 높은 비용 수준을 가지는 이유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합니다. 1. 생활비 수준. 스웨덴은 고임금 수준, 고부담 세금 및 사회복지 제도 등으로 인해 생활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 노동비용. 스웨덴은 고임금 수준과 사회적 혜택이 많은 노동법률로 인해 미용실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습니다. 3. 경영비용. 미용실이나 미용사들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들은 서비스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규제와 안전기준. 스웨덴은 고객 안전과 건강에 대한 규제와 기준을 엄격하게 시행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미용실이나 미용사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스웨덴의 미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웨덴 음식 문화가 덜 발달된 건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 음식이 없을 수가 있지? 스웨덴의 음식 문화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성과 발달 정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스웨덴의 역사와 문화적인 영향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은 오랜 세월 동안 주로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고 왔으며 이러한 배경으로 스웨덴 요리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스웨덴은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한 나라로 알려져 있어 일상적으로 음식을 집에서 요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에는 길거리 음식 문화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덜 발달한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길거리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스톡홀름, 말메 등 대도시에서는 길거리 음식 축제나 푸드트럭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길거리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웨덴 생활 단점에 대해서 너와 나의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적은 것 같아. 저는 스웨덴 생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AI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견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 생활 단점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스웨덴의 고가의 생활비, 언어적인 장벽, 문화적인 차이, 겨울철의 추운 날씨 등이 일부 사람들에게는 단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도 개인의 가치관이나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장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당신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각자의 경험과 관점에 따라 다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맞아. 개개인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장점,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 나는 그냥 스웨덴 생활 단점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생각보다 서로 의견이 겹치는 부분이 적어서 조금 놀랐어. 네, 그렇습니다. 생활 환경이나 문화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선호도는 매우 다양하며 특히 다른 문화나 국가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각자의 배경과 관점에 따라 차이가 더욱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대중적인 정보와 일반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모두 포괄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시각을 넓힐 수 있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점이라는 대화 주제가 부정적인 성격을 가져서 그런지 스웨덴 생활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보다 챗GPT의 답변이 방어적이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단점이라는 주제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했는지 몰라도 답변에 제안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챗GPT가 내놓은 답변에 제가 반문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의 내용의 깊이에 한계가 있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스스로가 자신의 답변이 제한된 기간에 업데이트되고 학습된 데이터에 기반한 것임을 언급한 것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정보 위주로 답변을 제공하다 보니까 개인의 경험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단점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토론할 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화했을 때 기분이 덜 상한 것도 있었고 오히려 조금 놀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스웨덴 생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다는 아니지만 주요 몇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